안녕하세요, 양군입니다. FC서울은 계속해서 사흘마다 경기를 펼치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는데 스쿼드도 부족해 선수들의 로테이션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걱정입니다. 그럼 서울의 4차전 치앙라이 유나이티드전 리뷰와 5차전 베이징 고안의 프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피드백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거침없이 남겨주세요. 슛! 그럼 지난 경기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양팀 긴 탐색전 끝에 경기 시작 후 30분이 지나서야 첫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35분 페널티 박스 안 치앙라이 수비수의 명백한 핸드볼 반칙이 있었지만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40분 최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유상훈 골키퍼가 길게 연결한 공이 정확히 연결되지 않아 서울의 우측 뒷공간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빠르게 이 공간을 공략한 치앙라이는 낮은 크로스를 통한 탭빈 득점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전 서울은 오스마루 선수를 전진 배치하고 김원식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이어 박주영 선수가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빠르게 동점 기회를 잡았지만 실축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심판진은 워라봉 골키퍼가 페널티킥 전에 골라인을 벗어낸 것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장 박주영 선수는 한승규 선수의 코너킥을 헤더로 연결해 곧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점 뒤 치앙라이의 촘촘한 수비를 공략하지 못하고 연이어 역습을 허용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89분 치앙라이가 서울의 코너킥 수비 후 빠르게 역습으로 가져가 득점에 성공해 서울은 2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더 자세한 전술 분석은 성사가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사입니다. 서울은 강한 전방 압박 대신 페널티 박스를 기점으로 상대 패스 루트를 막아서는 1차 수비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치앙라이는 다이렉트 패스로 기회를 모색했는데요. 지난 경기 공 소유권을 잃으면 수비 대응을 다시 갖추는 선택을 한 치앙라이지만 이번에는 서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다이렉트 패스가 부정확해도 한 번에 서울 진영으로 넘겨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공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치앙라이는 이런 식으로 하프라인을 넘어 도전적인 전진 패스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치앙라이는 깊게 내려앉은 5-4-1의 수비 형태로 두 줄 수비의 간격을 굉장히 좁혀 흔히 말하는 버스를 세웠습니다. 또한 빌드업의 핵심인 오스마르 선수에게 맨마크를 붙여 압박하니 황현수 선수와 윤영선 선수가 측면으로 벌려주는 전개만 반복됐고요. 한승규 선수가 오스마르 선수를 돕기 위해 계속해서 내려오니 결국 한승규 선수에게도 마크를 붙이면서 대응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핵심 타이밍은 34분이라고 생각드는데요. 워라봉 골키퍼의 패스 미스를 이인규 선수가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아쉽게 수비에 막히고 1분 뒤에는 페널티킥으로 선언되지 않은 치앙라이의 핸드볼 반칙까지 있었습니다. 치앙라이는 지난 경기 서울의 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했는데요. 이렇게 실책이 나오기 시작할 때 전반전 남은 10여 분간 서울이 강한 전방 압박으로 치앙라이를 괴롭혔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서울이 이런 황금 타이밍을 놓친 것이 결국 치앙라이가 분위기와 경기력을 다시 회복할 틈을 주고 선제골 득점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반전에도 치앙라이가 촘촘한 수비 대형을 유지해 중원 공략이 힘들었습니다. 오스마르 선수와 한승규 선수가 번갈아 내려왔지만 두 선수가 내려오면서 생긴 중원 공간을 사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윙어들이 가로로 중원 체크인 움직임을 가져가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이번 경기는 움직임 없이 제자리에서 패스를 기다리거나 지속적인 수루 패스만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조금은 뻔한 수루 패스만 시도되니 수비에 다 차단되고 이마저도 성공하면 치앙라이의 수비 숫자에 밀려 추가적인 공격 전개를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크로스의 질이 아쉬워 반복적인 측면 크로스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광민 선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크로스가 다 먼 쪽 포스트로 부정확하게 연결되어 공격진이 쉽게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1대1 동점 뒤에는 치앙라이의 공격 전개와 압박 템포도 점점 빨라지면서 서울은 베이징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하프라인을 넘기기 힘들어했고 잔실수 또한 많아졌습니다. 치앙라이의 지속적인 역습을 수비하기 위해 선수들의 전체적인 활동량도 많아져 체력적인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사흘 만에 펼쳐지는 경기 일정 속에서 선수 스쿼드도 두텁지 않아 걱정인데요. 남은 기간 서울이 잘 회복해서 꼭 16강 진출에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제 4차전 프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슛! 2조는 4차전 이후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베이징이 4전 전승으로 16강 확정이라 오는 서울과의 5차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이 베이징을 이기고 멜버른과 치앙라이의 대결에서 치앙라이가 승리하거나 무승부로 끝난다면 서울은 16강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서울이 비기거나 패하고 멜버른이 승리한다 해도 지금 당장의 순위 변화는 없겠지만 멜버른과의 최종전이 16강 티켓을 놓고 펼치는 단두대 매치가 되겠습니다. 베이징 고안은 지난 시즌 리그 준우승 후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3위로 리그 일정을 마쳤습니다. 서울과 베이징 모두 아시아 무대 경험은 많지만 가장 최근 출전했던 대회에서는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베이징은 지난 시즌 중국 팀 중 유일하게 조별 탈락을 겪은 팀이지만 올해는 일찌감치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시즌 상 받는 리그 성적표를 받아들인 두 팀의 기록은 숫자에서도 보입니다. 서울은 안타깝게도 리그 최소 득점과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허용했지만 베이징은 경기당 2골씩 뽑아내는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서울은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점은 8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베이징도 6경기 연속 득점 중입니다. 지난 경기 멜버른의 2대0 승리로 5경기 만에 무실점 경기도 달성했습니다. 역대 전적은 서울이 2승 2무 1패로 앞서 있습니다. 2013년 16강에서 만나 베이징 원정에서 0대0 무승부, 홈에서 3대1 승리로 서울이 8강에 진출했었습니다. 2014년은 조별 본선에서 서울이 베이징을 상대로 1승 1무를 거둬 당시 조 1위로 그룹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별 2차전에서 베이징에 처음으로 패배했는데요. 오는 리턴 매치에서 꼭 갚아주길 바라겠습니다. 베이징은 지난 서울을 상대했던 선수 중 김민재, 우측 풀백 왕강, 미드필더 페르난도 마틴과 장시저, 그리고 에이스 아우구스투 선수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전 경기 선발 출전했습니다.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만큼 이 선수들에게 휴식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이 놓치지 않고 꼭 승점 3점을 획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예상 포메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슛! 일주일에 3경기를 소화한 서울 선수들도 많이 지쳤습니다. 제가 지난 서울 영상에서 치앙라이와의 4차전 경기가 로테이션을 돌릴 시점이라고 얘기했었지만 정한민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그대로 나와 코치진의 선택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스쿼드가 얇아 선택폭이 많이 줄긴 했지만 3차전 대승에서 빼어난 활약을 펼친 윤추태 선수만큼은 선발로 나서면서 박주영 선수에게는 휴식을 부여해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한민 골키퍼의 선발 출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진야 선수가 제 컨디션을 찾고 출전할 수 있을지도 기대를 모읍니다. 지난 2경기 많은 활동량을 보인 핵심 자원인 황현수, 고강민, 오스마르, 그리고 한승규 선수의 컨디션 회복이 서울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찬희 선수와 김진성 선수는 비교적 체력 관리가 된 편이라 한승규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 두 선수 모두 선발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2조의 조별 5차전은 FC서울과 베이징과의 경기가 월요일 저녁 7시에 먼저 펼쳐집니다. 울산과 경기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경기 중계는 울산 경기 이후 9시에 중계됩니다. 치앙라이 유나이티드와 멜버른 빅토리의 경기는 밤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이 승리를 거두고 치앙라이가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거둔다면 서울은 16강 진출이 확정되는 만큼 저도 성사와 서울의 승리를 간절히 응원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